결국 사운드에서 그 가격만큼의 가치를 보여주지 못한 점에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호흡 환경에서는 소음 억제력 자체는 나름 안녕하세요, 아레시나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요청하셨던 제품을 가져왔는데요. B&W PI7입니다. B&W는 원래 하이파이 오디오로 상당히 유명한 브랜드죠. 다만 하이파이 오디오하고 무선 이어폰은 장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이파이 브랜드가 무선 이어폰을 잘 만들 거라는 무지성적인 전제는 일단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아니나 다를까 PI7도 좀 그런 면이 보이네요. 이미 출시된 지 좀 된 제품이라서 디자인은 굳이 자세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 리뷰에서는 성능 위주로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PI7은 일단 연결 방식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PI7은 좌우 연결에 NFMI 방식을 씁니다. NFMI는 자기장으로 통신하는 방식인데요. 블루투스보다 주파수가 많이 낮아서 장애물이 있을 때 통신이 좀 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마스터 슬레이브 방식을 주로 쓰던 시절에는 비싼 제품들이 많이 썼었죠. 그런데 요즘은 마스터와 슬레이브 구분이 따로 없는 스니핑 방식이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NFMI를 써봤자 사실 가격만 비싸고 장점이 1도 없죠. 그런데도 이제 와서 NFMI를 굳이 사용한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PI7에 탑재된 퀄컴 칩셋이 스니핑을 지원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아마 NFMI만 뺐어도 가격도 더 싸지고 배터리도 더 오래 갔을 겁니다. 심지어 PI7은 연결성이 딱히 좋지도 않습니다. 퀄컴 칩셋을 탑재한 최신 제품인데도 전파 강도가 상당히 낮게 잡히네요. 아무리 NFMI로 양쪽 유닛끼리 통신을 잘 한다 쳐도 마스터 유닛 자체가 통신이 잘 안 되면 의미가 없죠. 게다가 NFMI를 탑재한 대가는 배터리 사용 시간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제품 가격에 유닛 크기까지 감안하면 겨우 4시간밖에 안 가는 스펙은 납득하기 힘들죠. 전파 강도도 안 나오고 배터리 사용 시간도 안 나올 것 같으면 그냥 NFMI를 빼는 게 나았을 것 같네요. 그래도 PI7이 가격이 비싼 제품다운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케이스 무선 연결 기능입니다. 기본으로 제공하는 케이블을 아날로그 이어폰 단지에 연결하면 바로 무선으로 쓸 수 있고요. 케이스로 연결하면 aptX 로우 레이턴시 모드로 동작합니다. 스펙을 보면 aptX HD 코덱까지도 지원하죠. 딜레이 측정 결과는 일단 AAC 코덱에서 0.3초 정도로 평범하고요. aptX LL 코덱으로 연결하면 0.15초 이하로 확실히 줄어듭니다. 케이스로 연결하면 동영상 딜레이 보정은 안 되는데요. 딜레이 수치 자체가 낮아서 싱크는 별 문제 없습니다. 통화 품질에 관련해서는 마이크를 유닛당 3개씩이나 탑재했는데요. 덕분에 바 타입 디자인이 아니면서도 통풍이 꽤 좋습니다. 소음 환경에서 목소리가 좀 작게 들려도 음질은 좋게 느껴지네요. 지금부터 실제 통품을 녹음해서 들려드릴게요. PI7은 마이크를 유닛당 3개씩 넉넉하게 탑재했습니다. 덕분에 바 타입 디자인이 아니면서도 통품이 꽤 좋네요. 호흡 환경에서는 소음 억제력 자체는 나름 괜찮은데요. 목소리가 다른 제품들보다 좀 작게 들리는 느낌이 있네요. 이제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한번 보죠. 노캔 성능은 버즈 프로보다도 떨어지는 걸로 측정됐습니다. 50만원대라는 가격을 고려하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죠. 참고로 비슷한 가격인 뱅앤올롭슨 EQ는 노캔 성능이 PI7보다도 더 떨어지죠. 이런 걸 보면 하이파이 오디오 브랜드라고 해서 딱히 무선 이어폰을 잘 만든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격을 고려하면 사실 드비알레 제미니 자리에 PI7이나 EQ가 있어야 맞겠죠. 물리적 차음성까지 고려한 전 대역 차음성을 봐도 에어팟 프로 이하입니다. 그만큼 PI7이 순수한 노캔 성능이 별로 좋지는 않다는 뜻이죠. 그래도 PI7이 좋은 점은 저음에서 소음을 잘 차단해줍니다. 초저음까지 소음 차단이 잘 되면 일단 비행기에서 쓸 때 유리하고요. 걸으면서 들을 때 발소리가 쿵쿵하고 올라오는 현상도 적습니다. 이런 부분은 평균 수치가 아니라 이렇게 그래프로 봐야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프도 같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노이즈 캔슬링 단계 조절은 자동으로만 가능하고요. 자동을 끄면 그냥 항상 최대 성능으로 동작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 소리 듣기는 단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슬라이드로 조절하는 방식인데요. 슬라이드를 최대로 낮추면 주변 소리 듣기가 꺼진 상태하고 똑같습니다. 최대로 올리면 실제 소리보다 약간 더 증폭되네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다른 제품들처럼 단계가 구분되어 있는 쪽이 더 쓰기 쉬운 것 같습니다. 주변 소리 듣기 특성 자체는 평범한 수준이고요. 다른 제품들처럼 고음이 떨어져서 살짝 먹먹하게 들리는 느낌은 있습니다. PI7이 또 특이한 점은 주변 소리하고 노이즈 캔슬링을 동시에 켤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동시에 켜면 저음만 낮아져서 다른 제품들에 있는 목소리 강조 모드하고 비슷해집니다. 다만 이것도 설정이 직관적이지가 않은 느낌이고요. 다른 제품들처럼 그냥 목소리 강조 모드를 따로 빼놨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바람 소리에 관련해서는 외부 마이크에 전부 윈드 디플렉터를 꼼꼼하게 처리해놨습니다. 덕분에 노이즈 캔슬링 모드에서는 바람 소리를 확실히 잘 잡았네요. 현존 최고 수준인 에어팟 프로에 비빌 정도죠. 그런데 주변 소리 듣기 모드에서는 상대적으로 바람 소리를 좀 못 잡습니다.
이건 주변 소리 기능에 마이크 증폭을 많이 걸었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 결과 주변 소리 듣기를 켰을 때 노이즈가 뚜렷하게 커집니다. 지금부터 실제 소음 제어 성능을 특정 장비로 녹음해서 들려드릴게요. Final call for Qantas flight QF743 to San Francisco. Now in its final stage of boarding through gate 8. BI7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사운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운드 설계는 비싼 제품답게 DD와 BA 드라이버를 하나씩 탑재한 하이브리드 구성입니다. 다만 물량 투입이 무색하게 사운드는 객관적으로는 좋다고는 말하기 힘들겠네요. 일단 저음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고음은 또 깊게 꺼지죠. 저음 양의 하만 타겟 기준으로도 많습니다. 하만 타겟 기준으로 플랫을 벗어날 정도면 저음이 진짜 엄청나게 센 거죠. 물론 저음만큼 고음도 올려서 V자 형태로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도 있는데요. PI7은 고음에서 상당히 넓은 대역이 10dB 이상 떨어집니다. 이러면 일단 전체적인 밸런스가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고음만 놓고 봐도 상당히 어둡고 막힌 느낌이 듭니다. PI7이 더 안 좋은 점은 초고음은 또 꽤 강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고음이 어두우면서도 자극적인 극과 극을 오갑니다. 결국 고음이 상당히 이질적이면서도 인공적인 느낌으로 들리게 되죠. PI7은 전체적인 밸런스로 보나 세부적인 튜닝 수준으로 보나 객관적으로는 좋다고 말하기 힘드네요. BMW라는 브랜드의 명성을 생각하면 상당히 아쉬운 결과입니다. 단순히 플랫한 소리가 아니라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소리를 플랫에서 벗어나게 튜닝해서 얻는 긍정적인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서 스피커를 잘 만드는 브랜드라고 해서 무조건 이어폰도 잘 만든다고 말하기가 힘드네요. 스피커와 이어폰 각각에 필요한 기술력과 노하우의 차이는 자동차와 바이크의 차이만큼이나 다릅니다. 소리를 출력한다는 결과값이 같아도 그 소리를 만드는 방법론이 완전히 다르죠. 아무튼 나머지 음질적인 특성도 마저 보면요. 일단 소음 제어 모드에 따른 소리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 중음하고 고음이 살짝 강조되는데요. 이것도 사실 음질적으로는 별로 바람직한 변화는 아니네요. 그래도 대구경 다이나믹 드라이버 덕분에 고주파 외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여기서도 노이즈 캔슬링 모드일 때 고음 외율이 살짝 튀는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데시벨 그래프로 보면 높은 고음에서 살짝 튀는 정도라서 귀로 의식하기는 어렵습니다. 화이트 노이즈 특성은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노캔이나 주변 소리 듣기를 켜면 노이즈가 전체적으로 꽤 많이 올라갑니다. 이것도 사실 가격이나 브랜드를 감안하면 음질적으로 좀 많이 아쉽죠. 지금부터 실제 소리를 녹음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with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 time. Do you remember? Can I take you?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with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 time. Do you remember? Can I take you? 지금까지 BMW PI7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제품이 정가가 무려 50만 원이 넘습니다. 소리 외적인 부분들에서 좋은 점들은 더 저렴한 가격에 얼마든지 대안이 있고요. 결국 사운드에서 그 가격만큼의 가치를 보여주지 못한 점에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대중적인 관점에서는 애플 삼성보다 완성도가 높은 소리라고 말하기 어렵겠네요. 물론 이런 음색을 좋아하는 분들의 취향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라도 노이즈까지 실드 쳐주긴 힘들겠죠. aptX HD나 LDEC 같은 고해상도 코덱은 솔직히 실제로는 체감이 거의 안 되고요. 반면에 화이트 노이즈는 막기라도 금방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음질 차이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PI7이 좋은 소리를 낸다고 말하기는 역시 힘들겠네요. 이상 아레시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